안녕하세요. 역삼동 대부업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NPL을 투자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라는 제목처럼 NPL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권대출 이외의 에쿼티입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질권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즉 등기부 등본상의 갑구에 있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질권대출을 받을 때 소유자보다 채무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NPL 투자의 핵심인 대출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의해 개인 채무자의 경우 채권 매입 금액의 75%, 법인의 경우는 90%까지 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NPL 채권 양수도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질권대출이 75%가 되기에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질권대출이 90%가 되기 때문에 에쿼티가 1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자입니다. 첫 번째에서 질권대출을 받았다면 배당 때까지 질권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NPL 투자하고 경험해본 결과 아파트 NPL은 경매가 접수가 되고 약 1년이 지나면 매각기일 지정이 됩니다. 매각기일 지정이 되고 1회 유찰이 되면 다음 회차에 대부분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배당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에 경매 접수, 2025년 1월에 경매 매각기일 지정, 이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첫 입찰을 하는 날입니다. 2025년 2월에 2차 기일 지정, 1월달 유찰이 되면 2월에 2차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2025년 2월 2차 기일에 낙찰이 되고 배당 기일은 낙찰일 기준으로 3개월 후에 배당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매 기간이 잘못 계산하여 너무 짧게 계산하면 질권대출 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NPL은 경매가 시작되면서 거의 채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나오기 전부터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니 질권대출 이자 부분은 거의 경매 접수에서부터 배당 기일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17개월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되니 그 기간 내에 대출 이자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매가 접수되는 시점,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잔금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잔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16개월이 질권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알아둬야 할 것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물건의 경우입니다. 다물건은 한 명의 채무자가 빌라와 같이 10개 이상의 오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다물건은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 처리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어느 지역의 법원, 특정 경매계에서는 다물건 처리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접수에서부터 배당까지 최소 2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지정이 되고 경매 유예 신청이 접수가 되면 경매가 6개월 후에 경매 유예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경매 유예가 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난 다음에 바로 매각기일이 지정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 3개월 소요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계마다 다물건을 처리하는 순번이 있는데 그 순번과 해당 경매계의 의지에 따라 물건을 매각하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경매 유예 제도가 1년이 지났는데 다른 임차인이 경매 유예 신청이 되면 동일하게 경매가 정지가 되니 참고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경매가 정상적으로 끝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생각지 못하게 경매가 끝이 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질권대출 이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당 기일까지 기간을 항상 넉넉하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대 비용입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 이후 근저당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비는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과금은 취득세, 교육세, 주택채권, 증지, 재증명이며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과금 중에 취득세는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의 0.2%, 교육세는 위 취득세의 20%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채권은 채권 최고액의 약 0.1%, 증지는 등기에 내는 수수료인데 건당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증명은 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증명은 발급받은 등기 서류를 발행하는 비용인데 통상 2만 원이 청구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4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세는 96만 원이 나오며 교육세는 19만 2천원, 주택채권은 48만 원, 증지 18,000원, 재증명 2만원. 이러한 공과금 계산은 채권 매입 금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보수율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법무사 보수료에 추가적으로 약 15만원 보수료가 더해집니다.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만 원이라면 64만 2,400원입니다. 여기에 15만 원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질권대출금융기관에 지정된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채권양도 통지, 채권자 변경 신고 등 법원 내 신고 처리까지 모든 게 처리되는 비용이 15만 원으로 추가가 됩니다. 별도의 교통비가 10에서 30만 원 사이 교통비가 붙게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은 10만 원 정도 발생하며 부산이나 제주도권에는 30만 원의 교통비가 발생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질권대출이자 기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NPL 투자에서 리스크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자 부담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리스크이니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NPL 투자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유선 문의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